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두 번째 책과 수다입니다. 발음이 귀엽다며 우수를 이야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춘분을 지나고 다시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꽃들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달리러 나가려면 추위 때문에 옷을 여러 겹 껴입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얇고 짧아진 복장에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라디오 콘텐츠의 제목은 책과 수다이지만 책에만 구애받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브이로그에서는 다 풀지 못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새 시즌이 나왔던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을 고전 소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브리저튼은 스핀오프까지 포함해 총 5개의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양이 제법 방대해서 저도 총 3번으로 라디오를 나누어 올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1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퀸 샬럿으로 영국 왕실의 애틋한 로맨스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어요. 브리저튼 시즌 1이 나왔을 때도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아직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께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는 흑인 왕비가 등장하고 인도나 아시안 귀족들이 나와요. 브리저튼은 19세기의 리젠시 시대가 배경인데 이 시절에 흑인 왕비가 있었다고? 라며 놀라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넷플릭스 브리저튼 시리즈를 일종의 리젠시 시대 AU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덕후 생활을 해보신 선생님이라면 익숙하실 단어죠. 얼터네이티브 유니버스라고 줄여서 흔히 AU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기존 작품의 세계관만 빌려온 평행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AU처럼 그 작품의 배경 설정을 빌려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브리저튼 시리즈도 리젠시 시대라는 특정 이미지를 가져온 리젠시 로맨스 AU물이라고 생각해요. 엄격한 역사적 고증이나 인종차별같이 불편한 족쇄들을 끊었기 때문에 과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지금 동시대에 소비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전 BBC의 고전소설을 다룬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판타지 장르에 가까운 설정이에요. 아직 이 시리즈를 안 보셨다면 시청 전에 이 점을 먼저 참고하시면 더 쉽게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저튼 시리즈를 책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면 원작 소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브리저튼은 드라마보다 먼저 출간되었던 소설이 있죠. 그런데 언급드렸듯이 넷플릭스의 브리저튼 드라마가 리젠시 시대 AU라면 책은 판타지보다 역사에 더욱 충실한 편이에요. 저는 이 라디오에서는 넷플릭스의 브리저튼만 이야기하고 원작 소설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둘게요. 제가 브리저튼과 함께 엮을 책들은 비슷한 시대나 상황을 묘사하는 고전소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퀸 샬럿의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사실 브이로그에서 소피와 베네딕트의 브리저튼 시즌4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저의 최애 시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번복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때 그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이게 변명을 하자면요. 최애 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시점은 브리저튼 시즌4가 딱 파트 1까지만 공개됐을 때였어요. 참고로 지금은 파트 2까지 전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 받았던 몰입감이나 서사에 대한 만족감이 커서 파트 2를 너무 기대했던 탓인지 막상 펼쳐보니까 전개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브리저튼 시즌4의 모든 에피소드를 시청한 제 마음속 순위는 다시 1위가 퀸 샬럿, 2위가 시즌4 베네딕트와 소피, 3위는 시즌1 다프네와 사이먼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평생 브리저튼에서 딱 한 시즌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퀸 샬럿을 선택할 거예요. 퀸 샬럿은 내용을 알고 보면서도 볼 때마다 매번 울어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정말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합니다. 이 퀸 샬럿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조지 왕과 샬럿 왕비의 사랑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려던 샬롯과 조지가 처음 만나고 인연을 맺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위태로운 궁정 생활이 펼쳐집니다.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점점 숨겼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왕실 생활을 비롯한 두 사람 사이의 역경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나올 수다에는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만약 드라마를 안 보셨다면 이 점을 주의해주세요. 퀸 샬럿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단연 마지막 6회입니다. 젊은 시절의 샬럿과 조지, 그리고 현재의 나이든 그들의 모습이 교차되는 침대 밑. 이 장면에서 울음을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씬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요. 샬럿과 조지의 사랑이 애틋하고 따뜻하면서도 절절해서 심장을 마구마구 때립니다. 이 침대 밑이라는 공간은 좁고 어둡고 먼지 쌓인 퀴퀴한 공간이지만 두 사람뿐이고 두 사람만을 위한 우주잖아요. 다른 도피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은신처가 다름 아닌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휴식하는 자리인 침대 아래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히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화려한 궁전의 가장 초라하고 비좁은 자리로 숨어야만 했던 조지에게는 버겁기만 한 왕관의 무게와 두려움, 한편으로는 숨바꼭질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한데 어우러져 저를 울렸어요. 거기에 더해 그렇게 처량하게 침대 아래로 꽁꽁 숨어드는 조지를 샬럿은 그저 조지, 농부 조지라고 부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주고 사랑해주죠. 그 다정한 시선과 순애에 이제는 주름지고 나이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저는 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영원하기 위한, 영원을 바라는 매일이 있다고 믿어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원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여기고요. 퀸 샬롯의 샬롯과 조지가 저에게 더욱 애틋하게 다가오는 건 그들 또한 서로를 향한 애정이 서로가 서로의 곁에 머무는 일이 영원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영원에 가까워지기 위해 계속 오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브리저튼에는 매력적인 여러 커플이 등장하고 모두가 사랑으로 행복하게 이어져서 저를 웃게 하지만 동시에 저를 눈물 짓게도 하는 유일한 커플은 샬롯과 조지뿐이에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과 잔인하고 버거운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이 평생에 가깝게 서로의 어둠을 끌어안는 과정이 밀도 있게 그려져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제가 퀸 샬롯에서 좋아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는요.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변덕스럽던 조지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던 4회입니다. 미친 왕이라는 타이틀은 그가 가진 왕관의 무게를 한층 무겁게 짓눌렀을 텐데요. 샬롯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울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많은 우연과 행운에서 비롯된 인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모르고 시작한 관계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에 빠질 수 있던 이유도 두 사람이 모두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아는 때묻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흔히 오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대방의 빈 곳까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껴안을 수 있던 품이 넓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둘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편협하고 오만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조지 왕은 실제로 정신병을 앓았다고 하죠. 드라마처럼 젊은 시절부터는 아니었고 노년이 되어서 발병했다고 해요. 드라마와 비슷하게 혹독한 고문이나 감금, 보랏빛 소변을 볼 정도로 독한 약을 먹는 등의 고통을 노인의 몸으로 감당하며 꽤 오래 생을 유지했다고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 시절 조지 왕의 정신병을 포르피린증이나 조울증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많아요. 당시 광기는 유전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이자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샬럿과 조지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샬럿의 시어머니이자 조지 왕의 어머니가 아이의 상태가 온전하냐며 묻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전소설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퀸 샬롯처럼 광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불구가 되어도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샬롯 브론테의 대표작 제인 에어입니다. 결핍을 마주하고 끌어안으며 구원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기 좋습니다. 제인 에어의 제인과 로체스터는 이별의 과정을 겪지만 끝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한 채 샬롯과 조지처럼 사랑을 이어가죠. 제인 에어 소설 속의 에드워드 로체스터도 아내가 미친 것을 알게 되는데요. 퀸 샬롯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그의 부인을 3층 다락방에 가두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은폐합니다. 진실을 꽁꽁 숨긴 채 제인에게 홀딱 빠져들어 청혼까지 하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결혼식 당일 드라마틱하게도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인은 로체스터의 정부로 사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제안을 거부하며 빠르게 로체스터의 곁을 떠나가요. 여기까지만 보면 로체스터가 못되고 한심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소설을 조금 더 읽다 보면 로체스터 또한 대단히 불운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샬롯과 조지는 서로의 고독과 결핍을 채우며 쌍방구원이 되어주지만 로체스터와 그의 첫 아내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정 없는 고통만을 느낀 로체스터의 결혼 생활은 그저 사기 결혼에 가까웠다고 느껴지죠. 제인은 정들었던 손필드 저택을 떠나고 새 삶을 시작하지만 로체스터를 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로체스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두 사람은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서로를 향해 꺾이지 않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후에 다시 로체스터를 찾았을 땐 안타깝게도 그는 화재로 시력을 잃고 팔도 절단된 상태였어요. 체력도 건강도 잃고 연약해졌지만 제인은 그렇게 부서진 로체스터의 눈과 손이 되어주며 구원서사를 완성합니다. 퀸 샬럿의 샬럿 여왕의 결정도 제인과 맞닿아 있어요. 조지의 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왕관의 무게까지 짊어지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홀로 어딘가의 세상에서 고독하게 싸우는 조지와 함께 기꺼이 어두운 침대 밑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죠. 백발의 노인이 된 조지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커다란 벽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펼치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 조지의 건강과 안위가 샬럿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오래도록 변치 않는 샬럿의 마음을 보면 잠시 제인 오스틴의 소설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오스틴의 유명한 여러 작품 중에서도 특히 조용하고 성숙한 느낌의 설득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꺾이고 8년의 세월을 고독하게 흘려보낸 후에도 변치 않은 마음을 간직해온 엘리엇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녀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에 관한 토론 중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여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특권은 상대나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오래 사랑하는 특권입니다. 이 대사는 민음삽 한 본의 번역 문장이고요. 출판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샬럿 왕비는 조지 왕의 병증을 지켜보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조지와 왕실을 지키는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조지의 증상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사라졌지만 그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남아서 두 사람의 우주를 지탱한 셈이죠. 그리고 실은 조지 역시 정략 결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는 드물게 평생 정부를 두지 않고 샬럿만 보았을 만큼 금슬이 좋았다고 해요. 퀸 샬럿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사랑이 그저 달콤하고 찬란하게 눈부시기만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화려하게 시선이 쏟아지는 왕과 왕비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했을 겁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병환과 싸우며 숨어야 했던 조지와 낯선 땅에 팔려가듯 실려와 왕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어야 했던 샬럿.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침대 아래에 누워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고받는 고마움의 인사와 침대 프레임 아래로 나란히 보이는 신발 밑창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우주만은 처음처럼 다정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의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캄캄하게 먼지 쌓인 밑바닥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퀸 샬럿은 우리가 연애나 사랑에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에 취하기 쉽지만 진정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이란 그 밝음 아래에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며 나는 상대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다락방에 가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또한 퀸 샬럿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리고 나의 침대 밑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왕관의 의무가 닿지 않는 침대 밑과 같은 공간. 각박한 현실에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조지와 샬럿을 향했던 시선을 이제 스스로에게로 돌려 나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퀸 샬럿의 침대 밑과 같은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삶이란 우리들 각자의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눌 침대 밑을 찾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책과 수다 브리저튼 1부에서는 화려한 사고개를 벗어나 먼지투성이의 침대 아래에서 왕실에 숨겨진 결함과 사랑, 구원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문득 퀸 샬럿이 보고 싶어지셨다면 나른하고 따분할 어느 주말 오후에 따뜻한 음료와 손수건을 옆에 두고 정주행 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저의 영혼이 선생님의 옆에서 웃고 눈물 흘리며 샬롯과 조지의 날들을 함께 할게요. 다음 책과 수다 브리저튼 2부에서는 오늘은 다루지 못했던 퀸 샬럿의 서브 커플, 보좌관들의 이야기와 브리저튼 시즌4에서 볼 수 있었던 집사와 메이드 등 귀족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요즘이지만 꽃망울이 터지는 지금 계절을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브리저튼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